예, 축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23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이 조금 늦은 이유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전 이제 전북현대와 우라와레즈의 경기를 확인하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요. 영상도 조금 더 늦게 올라온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트의 곡축 이야기 모든 영상은 울산현대 팬방송 울타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울타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9위, 강원FC 현재 순위는 8위인데요. 양 팀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입니다. 한 경기 수원 삼성이 잡아낸다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8월 27일 오후 6시 수원 롤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이 경기에서 수원 삼성이 우선은 상대 전적 앞서고 있습니다. FA컵 포함 1승 2무를 거뒀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8명의 득점자가 모두 한 골씩만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입니다. 수원 삼성은 현재 분명히 흐름을 탄 상황입니다. 강원FC를 잡아낸다면 승점 33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6위권인 36점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상황인데요. 내친 김에 파이널 A도 갈 수 있을지 이 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의 집중력이 지금 고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치러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강원을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수원 삼성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처럼만 플레이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원 삼성은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너무 아쉬운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원FC를 상대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행이라는 점은 2주 휴식을 하면서 체력에서 꽤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강원FC가 지난 경기를 이제 한 경기를 더 치르고 했기 때문에 2주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시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술적인 포인트들도 수원 삼성을 어느 정도 목표로 해서 잘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역시 낮은 원정 승률입니다. 지금 강원FC가 홈 승률은 괜찮은데 원정 승률이 많이 낮습니다. 강원FC가 춘천 송암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서도 승점이 많이 높지 못했던 거는 이런 낮은 원정 승률에도 어느 정도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번 경기에서 꼭 유념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라인업을 보면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도 4-4-2 압박 시스템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양현무 키퍼의 백포에는 이재 불투이스, 고명석, 장후익, 중원에는 이종성과 정승원, 윙에는 김태환과 류승우, 톱에는 이제 전진우와 오현규를 데려다 놓은 상황인데요. 전진우, 오현규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류승우 선수까지 제주전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나머지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 서고 류승우가 왼쪽에 설 수도 있고 윙어들은 계속해서 위치가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김태환이 들어가게 된다면 장호익이 수비 커버를 해야 되는 범위가 살짝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 수원 삼성의 이병근 감독이 준비를 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라인업이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대로 나온다면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유상훈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김동현과 서민우, 전방 3톱에는 김대원, 이정협, 양현주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양현준 선수가 있는 오른쪽 윙, 이 자리가 불투이스 선수와 이기재 모두 괜찮은 선수들이 수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현준에게는 또 한 번의 테스트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굳건하게 위치해 있는 선수들입니다. 강지훈 선수의 시즌 초 부상을 메워주는 김진호 선수의 엄청난 활약, 이런 점들이 강원 역시 파이널 A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강원을 조금 더 북돋아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 팀에게 모두 어려운 경기가 될 거고 그만큼 승점 6점 차리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오현규, 강원FC의 경우에는 양현준 선수입니다.
수원 삼성의 오현규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강원의 양현준의 경우에는 많은 견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그런 선수들이 많은 견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양현준 선수도 알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8월 27일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인데요. 홈팀 제주의 순위는 5위, 원정팀 울산의 순위는 1위입니다. 양팀의 승점차는 18점 차가 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는 울산현대가 2승을 가져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경기 모두 엄원상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리게 되면서 울산현대가 승리를 가져간 건데요.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지난 경기는 정말 아쉽게 놓쳤습니다. 후반전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상당히 괜찮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완벽히 메우기 위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또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경기에서의 불안한 점 내지는 생각해볼 만한 점이 딱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현범의 경고 누적을 어떤 선수가 메울지인데요. 사실 제주 유나이티드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한다면 풀백 내지는 윙백 뎁스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인 정우재와 안현범은 워낙 굳건한 선수들이지만 그 이외에 이제 안태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왼쪽은 그나마 조성준 선수가 이제 땜빵을 띄워주고 있는데 사실 땜빵이라고 하기보다도 정말 잘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른쪽 풀백인 안현범마저 빠져버리면 정호재와 안현범이 모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주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번 경기에서의 라인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금은 좀 궁금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압박 라인이나 수비 라인 조절이나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주 유나이티드가 웬만하면 내리는 상황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박용우 선수를 포인트로 공략을 하면서 박용우 선수를 팠고, 그 다음 경기인 울산의 홈 경기에서는 아예 내리면서 이 경기 무승부로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이 보였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전술을 가져가게 될지를 계속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조금은 저하된 모습입니다. 물론 울산만의 축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집중력은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실수들이 나왔다는 점은 울산현대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생각을 해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엄원상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들을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리뷰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현대는 라인을 내리는 게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물론 뒷공간이라는 것은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는 정말 당연한 포인트인데 몽룡보 감독은 지난 시즌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조금은 존재하고, 그러면서 수비도 확실하게 하고 공격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뒷공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전술을 다 하려면 11대 11 경기에서 12대 11이 되지 않는 한 울산현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지금처럼 매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게 이제 동해안 더비인데, 동해안 더비는 이러한 전술을 택했을 때 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동해안 더비 같은 결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특히 김승대 같이 라인 브레이커가 있는 팀을 어떻게 뒷공간에서 어차피 필수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점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전술의 장점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클래스를 가진 울산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역시 그리고 선수들 역시 라인을 내리는 것을 아주 좀 중심적인 전술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 한번 볼 텐데요.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일단은 3-4-3입니다. 김호규 복귀했고 김봉수 복귀했고 이 선수들이 모두 복귀했기 때문에 이제는 3-4-3으로 백스리 라인업이 가동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조금 되는데요. 정훈, 김호규, 김봉수의 백스리, 키퍼는 김동준 선수고 윙백에는 조성준과 김명순이 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4-2-3-1을 유지해도 이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윙백 같은 경우에는 김명순이나 조성준이나 이번 시즌 경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분명 뭐 소환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3-4-3으로 나온다면 투미들의 이창민과 최영준, 뭐 4-3-3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최영준, 윤빛가람 3선 내지는 윤빛가람 2.5선에 이창민 선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진의 경우에는 제르소, 주민규, 그리고 김주공이 최근에 아주 폼이 좋죠. 닝 선수 대신에 김주공이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신장적인 측면에서 전술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는 신장적인 측면에서는 마틴 아담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센터백들을 거의 무조건 압도한다고 봐도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술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레오나르도를 기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임종훈과 김기희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김기희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마노 선수는 가족 이슈에서 이번에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머지 라인업은 울산의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김호규와 엄원상입니다. 김호규 선수는 다시 돌아왔는데 제주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울산의 엄원상의 경우에는 제주를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가 딱히 없는데 과연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울산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경인 더비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앱솔의 경기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현재 순위는 4위, 앱솔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양팀의 승점 차는 5점 차. 파이널 A의 중심, 뭐 중위권, 파이널 A 중에서의 중위권, 그리고 파이널 B의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앱솔. 이렇게 해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2무를 거뒀습니다. 더비답게 2무가 나왔고요. 한 골을 넣은 선수가 4명으로 2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전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에르보 섭조합이 서울을 만난다면 어떤 경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앱솔의 경우에는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몇몇 개의 장면들을 보면 센터백 1명 정도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싹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 백스리를 어떻게 인천 유나이티드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해지고, 어떻게 보면 앱솔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센터백 라인 내지는 기성용이 내려와서 구성하는 백스리 라인을 얼마나 이 라인 브레이킹을 잘해줄 수 있을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4위 자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울산에게 2무를 거두면서 괜찮은 성적을 거뒀지만 제주 유나이티드는 2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점 1점 이상을 따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5위인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승점차를 분명히 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인천 유나이티드가 잘 생각을 해서 공격적인 포인트들을 꼭 만들어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앱서울의 공격 전술들이 세부적으로도 그렇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일류첸코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수비부터 단단하게 잡고 카운터를 잘 노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함께 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진들이 조금 더 잘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앱서울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한범 선수가 반월판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한범 선수가 부상에서 빠르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상민과 허명현수가 이제 센터백 조합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백스리가 이상민, 기성용, 황현수가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앱서울이 특히 에르보 섭조합 같은 빠른 공격들을 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럴 상황에서는 공격이 조금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일류첸코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류첸코라는 선수는 꾸준히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선발 출전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출전 시간을 좀 늘려주거나 하면 분명히 폼을 찾아서 본인의 득점적인 능력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앱서울의 안익수 감독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출전을 많이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까지 하고 예상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3, 4, 2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희키퍼, 백스리에는 데브리지, 김광석, 김동민, 윙백에는 강윤구와 민경현, 중원에는 김도혁과 임영주, 전방 3톱에는 김보섭, 에르난데스, 송시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강민수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앱솔처럼 특히 앱솔의 왼쪽은 나상호 선수잖아요. 앱솔 같은 경우에는 김동민 선수가 빠르게 리커버리를 해주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보다는 김동민 선수가 출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앱솔전에서도 김동민 선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이 해오던 축구를 그대로 잘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하던 축구에서 살짝 벗어나게 될 앱솔의 경우에는 양한비 키퍼, 백후에는 김진야, 이상민, 황현수, 윤종규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김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태석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하면서 김진야 선수가 이미 리그에서는 이태석의 출전 시간에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결국은 주전이 김진야라고 봤을 때 이 왼쪽 센터백 이상민은 어느 정도 경기를 많이 뛰면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서 본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네 번째 센터백인 황현수는 이번 시즌 경기 출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때마다 이제 폼이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상민, 황현수 조합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윤종규 선수가 앱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고 현재 백4 중에 윤종규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윤종규 선수가 얼마나 수비진 리딩에 있어서도 이상민 선수와 함께 잘 맞춰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라면 이제 일류첸코의 선발 출전 여부 이런 건 있겠는데 일류첸코가 교체로 투입이 되던 어떻게 되던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분명히 볼만한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인천은 김보섭, 서울은 일류첸코입니다. 김보섭의 경우에는 지난 맞대결부터 좀 살아났습니다. 지난 맞대결을 기점으로 해서 김보섭이 본인의 폰을 계속해서 올려줬는데 그때처럼 위협적인 플레이가 많아져야 앱서울의 골문을 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일류첸코의 경우에는 서울 공격의 메인 플레이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일류첸코를 믿고 서울의 선수들이 많이 플레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일류첸코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앱서울의 경인 더비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0일,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1일인데요. 이 경기는 8월 28일 오후 7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대구FC가 1승 1무를 거뒀는데요. 역시 이 경기도 3명이 한 골씩을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전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FC입니다. 감독이 바뀐 이후에 첫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최은건 감독 계획이 리그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집니다. 다만 지난 경기들에서 볼 때마다 지난 경기, 특히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황재원이 중앙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황재원은 정말 재능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한국 축구를 대표할 만한 선수라는 생각을 하지만 윙백에 뒀을 때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징야를 수비를 면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줬지만 여름을 지나서 대구에서 뛰는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세징야를 지금처럼 톱에다가 둘 생각이라면 2선 내지는 1.5선에 있는 양쪽 선수들을 페냐와 이근호로 두고 중원에 이진용의 파트너를 고재현으로 두고 나머지 라인업을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떤가라는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대구FC의 최원건 감독 대행이 저보다 더 축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우려보다는 신병들의 플레이가 좋은 상황입니다. 분명 울산현대를 긴장시켰고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플레이들이 이번 경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인 이번 경기는 잡지 않으면 김천상무가 강등 프로보러 가는 건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분명 김천상무가 비기거나 적어도 비기거나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안 이기면 안 되는 팀은 없겠습니다만 안 이겨도 되는 팀은 없겠습니다만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관물 띄올라의 마법이 발휘돼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까지는 초반에 멤버가 괜찮았음에도 폼이 올라오지 않고 어떤 선수가 뭐 아킬레스 부상을 당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김천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경기에서부터는 다시금 또 올라올 만한 필요가 있는 김천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먼저 대구입니다. 오승훈 키퍼, 백스레는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황재원, 중원에는 페녀와 이진용, 전방 스리톱에는 세징야, 제카, 고재현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건 감독 땡도 계속해서 이제 가마 감독과 축구를 해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3, 4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대구의 베스트 라인업이었던 이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지 키퍼, 백포에는 김윤성, 박지수, 임승겸, 강윤성, 중원에는 윤석주, 한찬희, 이영재, 전방 3톱에는 이준석, 김지현, 김경민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3선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윤석주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윤석주는 강제로 경험치를 많이 먹게 됐고요. 뭐 중원에 있는 한찬희, 이영재, 특히 한찬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찬희 경우에는 3선과 2선 사이를 오가면서 공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시야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영재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에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한찬희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윤석주와 김윤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윤석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중원에서 잘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왼쪽에서 김윤성 선수가 특히 공격적인 참여를 열심히 해주면서 김천의 측면 공격을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윤성이 올라간 측면에 왼쪽에 이준석도 어느 정도 경험치를 먹어가면서 김준범이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김천이 꼭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제카와 이영재입니다. 제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왼쪽 윙까지 봐야 되는 제카인데 체력적인 부담을 이겨내줘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이영재입니다. 신병을 조합하는 건 리더의 역할이죠. 상병으로 진급한 부주장 이영재 선수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김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경기가 됐어야 될 경기죠. 성남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양팀의 승점차 정확히 2배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8월 28일 7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성남이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미드필더 김민혁이 2골을 기록한 게 최다 득점이고요. 그럼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입니다. 이제는 매각설에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잃을 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터프하게 부딪혀야 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측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만 김남일 감독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정영호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선수들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 성남이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해서 경기를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원FC와 같은 팀을 상대할 때 그냥 공격 대 공격으로 맞붙어서 성남FC가 이길 수 있다면 이 경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1승 1무를 거뒀던 이 시간들을 생각을 한다면 성남이 못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신상진 구단주는 정신 좀 차리시고 라고 하면 제가 좀 위험하겠죠. 어쨌든 신상진 구단주도 구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너무나 구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축구 팬들에게 전혀, 축구 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지금 A매치 기간 동안에 붉은 악마에서도 어느 정도의 걸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 신상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너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성남FC가 해줘왔던 역할들을 계속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김도균 감독이 지난 경기를 끝내고 원톱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6위 수성을 위해서 원톱을 잘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수원FC가 하기 가장 좋은 건 지금까지 잘 해왔던 하프스페이스 공략인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하프스페이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센터백들이 많은 시간을 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계속해서 비고 있는 성남인데, 이 공간들을 잘 공략해야 되는 수원FC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기 위해서 라인을 볼 텐데요.
성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442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343 뭐 이렇게 사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442가 가장 괜찮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뭐 변형 백3를 백3라고 해서 그렇고 변형 백5를 만들어가는 성남인데 뭐 라인업은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그 선수들이 몇 번 프리뷰를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또 수원FC도 비슷한데요. 이용 선수가 오른쪽 풀백에 들어왔다는 것을 제외하고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특화된 이승우와 김승준, 그리고 무릴로 선수가 그 공간들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고 정지훈과 박주호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또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면 5명의 선수가 공격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박주호까지 올라가고 박민규, 뭐 이용 이 선수들이 올라간다면 공격적인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 성남FC에게 어느 정도 수비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라스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사실 템백을 뚫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수고, 라스를 기용하는 게 김동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초이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남의 김민혁입니다. 수원FC를 상대해서 현재 2득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김민혁은 현재 성남이 걸 수 있는 그나마 하나의 남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과연 김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를 잘 풀어가면서 주장단에 있는 리더십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고요. 수원FC 이승우의 경우에는 성남 F스페이스 공략은 이승우를 필두로 시작된다는 점, 이승우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좋은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전북현대와 포항스러스의 경기인데요. 영일만 더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현대의 현재 순위는 2위, 포항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전북현대의 현재 승점 49점, 포항슬러스의 현재 승점은 44점, 승점 차는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8월 29일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전북현대가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동률인 상황에서 최다 득점자는 한 골을 넣은 선수들 2명이 또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두 본인의 홈에서 패배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의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승부차기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골대를 맞는 장면도 있었고 하면서 결국은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가져갔는데, 그러나 우라와 연구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는 건 분명히 젖잘싸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는 동안 결국 3연속 연장을 치른 전북현대인데 그만큼 수고했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고요. 월요일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한 경기가 하루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분명 체력적인 리스크는 있을 텐데 이번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전북현대가 향후 우승 레이스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데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리그적인 측면으로 이어간다면 박진섭이 현재 경고 누적입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홍정우, 구자룡, 윤영선 이 3명 중에 2명의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또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공격진이 지금처럼만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전북현대는 ACL에서 보여줬던 공격력을 그대로 잘 끌고 온다면 어느 정도 포항스러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무승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요. 지난 5대0 패배 이후에 지난 경기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진섭의 부재는 분명히 호재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예상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경우에는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구자룡,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류재문, 백승호, 김보경, 전방 3톱에는 바로 구스타보, 송민규입니다. 구스타보 경우에는 지금 머리 상태가 괜찮을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구스타보 선수가 좋지 않다면 톱의 송민규, 오른쪽에 한교원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김진규 선수는 빠르게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구자룡과 박진섭이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는데 김상식 감독이 윤영선과 홍정호를 이제 벤치에 뒀던 것이 과연 리그 경기에서의 체력 안배를 위한 것인지 뭐 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자룡, 윤영선 정도가 좋지 않을까. 파이널 A에 들어가서 홍정호 선수가 수비의 핵으로 복귀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백승호 선수 중원, 유재문 선수도 잘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백승호가 아니라면 뭐 맹성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북현대 라인업의 경우에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봐오셨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뭐 굳이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도 더 말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강현무 키퍼, 백프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고영준, 이수빈, 스리톱에는 임상엽, 호용준, 정재인데요. 임상엽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하고 심상민 선수와 박승욱 선수도 어느 정도 회복은 된 상황이라서 경기를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들 뛸 수 없다면 다시 완대손 풀백 그리고 오른쪽에 신강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강현무 선수의 멘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류현우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키플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구자룡입니다. 오랜만에 리그 복귀전을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구자룡이고요. 반면에 포항은 허용준인데 어쩌면 전북의 중앙수비가 약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허용준 선수가 뚫어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포항 슬러스가 전북을 잡고 승점차를 2점 차로 좁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포항 슬러스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부 예측 볼 텐데요. 먼저 수원과 강원의 경우에는 수원의 홈 성적이 그래도 강원의 원정 성적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수원 삼성의 승리, 제주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우에는 두 팀 모두 최근 집중력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무승부, 인천 유나이티드와 앱솔의 경기는 상대 전적 2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인 대구와 김천의 경우에는 김천에게는 그래도 신병이라는 희망이 보인다는 점에서 김천 상무의 승리, 전북현대와 펑슬러스의 경우에는 괜찮아 전북은 후반에 강하니까 전북현대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요. 성남과 수원FC의 경우에는 성남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원FC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K리그1 23라운드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아쉽게 결승에 이제 대한민국의 K리그1 팀이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전북현대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요. 앞으로 다가올 K리그1 경기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울산현대 팽방송 울타리와 로스터의 북초기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